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클럽에서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고요. 얼마 뒤 임신하게 돼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었죠. 그래서 재산 분할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의이혼 당시 딸 아이와 매주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 주기도 했죠. 그러나 제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게 됐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바람에 아이를 만나러 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아이와 면접 교섭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아이를 데리고 하룻밤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숙박은 안 된다면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버스 터미널까지만이라도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도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달째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고 또 앞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속상하고 앞이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지방으로 이사를 했고 또 자동차를 처분했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했던 대로 아이와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면접 교섭 일정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남편과 협의 이혼할 당시 면접 교섭도 협의를 하셨는데요. 네. 이사를 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사정 변경이 생겨 당초 약속한 대로 매주 면접 교섭을 하기 어렵게 되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혼 후 또 상당 기간 시일이 지났다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숙박 면접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숙박 면접은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만 36개월이 지나면 숙박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실무상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하여 숙박 면접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간 당일 면접만 진행하셨다면 현재 이사를 하면서 자녀의 거주지와 멀어졌고 이혼 후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숙박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면접 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서 일정을 변경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또 사연자분은 자동차가 없어서 아이를 만나러 가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인도 방법 관련해가지고 좀 다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면접 교섭 시 아이 그 인도 방법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면 통상적인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그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러 갈 때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인 네. 입장인데 네. 그 뭐 자동차라던가 거주지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중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한 번씩 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또 본인한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면접교섭 변경 청구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사전 처분과 조정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 처분을 구하시거나 조정 등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사연을 보면 아이의 아빠가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사연자분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걸까요? 그 가사소송 당사자분들이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어떤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양육비 지급 의무와 어떤 연관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양육비를 보내지 못하고 계시더라도 아이와 면접교섭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아이와 면접교섭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비양육자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은 인정됩니다. 아, 네. 현재 양육비를 몇 달간 보내지 못하니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상대방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사연자님께서 혹시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사연자님의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 양육비 관련 사항 역시 면접교섭 변경 청구 사건에서 조정에 이를 경우에 함께 합의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또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이 좀 경제적인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수입이 안정될 때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교섭 변경 청구 사건에서 조정에 이를 경우에는 양육비 관련된 사항 역시 합의하실 수 있으니 거기서 조정을 시도해 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별도로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여 사정 변경을 입증해서 양육비 감액을 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면 수입이 안정될 때까지 양육비 미루는 거는 아무래도 합의하에 가능하고 법원의 판결로 이렇게 받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 사정 변경을 입증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고 또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많은 감액이 이루어지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관련된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좀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셨고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는데요.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바람에 면접교섭이 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을 입증하신다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일정을 변경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 절차에서 사연자분의 거주지 변경, 차량 미보유 등의 사정을 입증하면 인도 방법 변경 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양육비는 지불하셔야 하고요. 남편은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 관련한 사항 역시 면접교섭 변경 청구 사건의 조정 과정에서 함께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박경래 변호사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에 놓였었는데 경찰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난 2002년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서 제조사의 제작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급발진 의심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제조업체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고 제조업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거리에 오격쳐진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거리에 일렁이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벤치에 들려오는 그녀 웃음 속에는 온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머린 아픈데 너는 없고 그때 또 차오르는 네 생각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맘 그때의 밤 나에겐 사랑이란 게 사랑이란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